안산 사회 행복한 교실 김주희 원장님 나오실 때 어떤 박수? 네, 원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떨거든요. 떨 이유도 없고. 근데 같은 자리인데도 이 자리만 쓰면은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래서 떨리는 마음 잘 붙잡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며칠 전이 8월 23일인가가 처서였거든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네. 혹시 모르셨더라도, 요즘 조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다. 더위가 조금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8월 7일인가? 8월 초쯤에, 뭐가 있었냐면, 입추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추인데 이렇게 더운데, 이따위 옛날스러운 절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스러운 건 이제 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처서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스러운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필요한 이 시대니까 원장님들의 노하우들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 한솔을 만나서 이런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 두 개를 사이에 끼고 이렇게 아파트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라인을 끼고 있는 데고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3곳이 있고 중학교 2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들도 이미 시험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원평가나 상시평가 또는 수행평가를 보는데 난이도는 거의 중에서 중하 정도.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등 저학년까지는 연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을 가게 되면은 이제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고 다른 과목들도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종합학원을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 학원 전경을 보시면 이게 저희 학원 1관이거든요. 1관은 저희 지금 중학생들 영수하고 있고 고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관이에요. 여기는 초등 영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만 하는 친구들 들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2시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원에 항상 오전에 일찍 나와서 불을 켜놓고 수업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면 거의 1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몇 시부터 왔니? 그러면 거의 1시부터 와 있어요. 애들이 2시 시작인데. 니네 힘들지 않냐? 막 이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선생님일까? 아닐까? 이거 맞추기 놀이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 학원을 왜 좋아하는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딸 친구들 몇몇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고2가 됐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거의 보육 목적. 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얘네들이 하교할 때 픽업해 오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 고2가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공부방 형태에서 지금 영수 전문학원 1, 2관을 오픈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보육보다는 초등부터 대입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대입을 들어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처음 공부방을 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맨 끝동이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먼 곳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노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부모님들이 반응했던 게 뭐였냐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태워가니까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나오신 거냐. 그래서 저희는 공부방이다. 그랬더니 공부방이 차량도 아냐. 이거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많이 이제 홍보가 좀 됐었고, 지금 현재는 사실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를 그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하면 한솔 이게 좀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따로 크게 홍보는 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 홍보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작년부터 시행했던 게 뭐냐면, 그 행사할 때,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나 뭐 할로윈 파티나 이런 걸 할 때, 헬륨 풍선을 했어요. 그냥 일반 풍선이 아니고 헬륨 풍선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그거를 가지고 가게끔 했거든요. 색깔도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했더니, 이게 저희 아이들이 초등부가 이렇게 놀고 나가면 그게 동네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도 지금 학원을 있구나. 근데 대부분이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 입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계시고, 네. 근데 차별화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이지만 픽업 서비스가 되니까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방일 때는 거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충분히 놀 수 있게끔 수업이 끝나고도 거기에서 뭐 한두 시간씩 놀고 가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무학년 무타임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타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이게 지금 저희는 초등부 부모님들 사이에서 저희 학원만의 약간 특별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무타임은 월요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요일은 3시, 그 다음에 화목금은 5시 이걸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들은 만약에 2학년이야? 그럼 2시에 와야 돼, 3시에 와야 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준다면, 저희는 요일별로 이렇게 조금 변동을 주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 저학년들은 사실 미술학원, 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저희 학원을 올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이제 장점이 돼서 입소문이 다시 나고 있어가지고 초등 저학년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입회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진단평가를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단평가를 볼 때 이제 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진단평가는 교실에서 보게 하고,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부모님하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다 풀고 난 거를 학부모님 앞에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 그래야지 부모님이 이 아이가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틀리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부모님 앞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설명을 해요. 다 할 필요는 없고 한두 문제만 설명해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뭐가 안 되는지 짚어주는 거.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부모님이 그 한두 문제를 설명하는 것만 봐도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단점을 알고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연산이다. 초등학교 때 연산이 안 되면 수학은 일단 재미가 없고, 그래서 연산을 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선행 바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 1학기까지만 잘 되어 있으면 그 후로 진도 나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1 1학기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는 중3 1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 친구들은 고1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처음 상담할 때 그거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선행에 이렇게 급급하지 않으셔도 된다. 중1 1학기만 끝나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학원의 특징은 이제 초등학생은 숙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은. 어차피 학원에서 오답까지 다 해결하고 가는데 숙제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아이들한테는 숙제 없고, 이제 중학생들은
숙제를 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인 경우는 80% 이상 본인 스스로 풀 수 있고 관리가 되는 친구들만 과제가 나가고요. 안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학원에 10분 일찍 와라 또는 10분 늦게 가라 이렇게 해요. 애들한테 과제 줘봤자 친구들한테 그거 돌려요. 그러면 친구들 실력만 좋아지지 이 실력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숙제를 안 주는 친구와 주는 친구 확실하게 구분하고 초등은 아예 숙제 없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 없어요. 저희는.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결석하고 나면은 초등학생들은 특히나 그 다음날 오면 많이 잊어버린 상태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처음 결석했을 때 그걸 좀 강조해줘요. 그러면은 너가 어제 안 나와서 오늘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도록 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결석이 없으면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도 덜하고 수업 진행도 빠르게 잘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가 없고 대신 결석 안 하면은 내가 힘들지 않다. 요거를 좀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은 이제 기본이 매일매일 개념 플러스 계산력 그리고 맞춤 학습을 하는데 저학년은 계산력을 할 때나 개념을 할 때 필요한 도형들이 있어요. 그때 창의력 플러스나 저희 그 교구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추가해서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학년들은 4단계 서술형 그 다음에 익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초등학습 진도표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초등 저학년들은 계산력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 플러스를 적절히 조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도 있어요. 비어있는 곳은 진도에 맞춰서 제가 넣어줄 수 있는 것들 넣어주고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당길 건 당기고 이러면서 학습 진도에 맞게 제가 순서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A단계가 끝나고 B단계를 쭉 하는 게 아니라 B단계 사이에 C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개념을 할 때 필요한 계산력을 미리 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에서 곱셈을 해야 되는 때다. 그러면은 그 개념이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곱셈이 끝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애들이 개념할 때 계산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A 단계 끝나고 B 단계 쭉 이게 아니라 그때 개념에 맞춰서 지금 이제 배치해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아마 고민되시는 게 그러면은 무학년제에 무타인제로 했을 때 애들을 개념 설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게 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저희 한술 플러스 개념책을 보시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 2호와 7, 8호가 예습호거든요. 뒤쪽 아예 넘겨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교재 자체가 예습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잘하는 친구는 소단원 1, 2번을 그날 하루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해요. 딱 이 부분만. 그러면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 1번 설명하면 뒤쪽 넘겨서 1번만 풀어와. 이렇게. 1번 약수와 배수 내가 설명하고 풀어와.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는 밑에 2번. 2번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넘겨서 2번 풀어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번 설명하는데 사실 1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1, 2호와 7, 8호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3, 4, 5, 6호를 할 때는 개념 설명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1, 2호에서 열심히 설명해 줬으니까 3, 4, 5, 6은 다 복습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도 무학년제여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개념 설명 다 들어갔고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신규 회원이든 아니면 1, 2월에 들어오지 않은 회원 그러니까 3월 달에 들어오고 4월 달에 들어와도 쓰는 교재는 1, 2호부터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짧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개념 플러스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설명은 아주 짧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히 읽어보고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부 학습 플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 파일철 앞에다가 다 붙여놓거든요. 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보면은 강사님들도 또는 원장도 이 아이가 어느 교재까지 했는지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 표시를 하고요. 이걸 해놓으면 아이들도 도장 깨기처럼 내 위치가 어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앞에다 붙여놓고 체크하면서 쓰면은 아주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여기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보람도 되고, 내가 5학년인데 6학년 것까지 넘어갔다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좀 느리면은 내가 좀 빨리 해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하더라고요. 이거 월간 학습 진도인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개념 플러스는 2-3쪽, 그 다음에 개선형 플러스는 3쪽, 그 다음에 학생별 맞춤 문항은 20문항, 이 정도가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개념을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 2-3장 정도는 풀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실상 제가 현장에서 해보면 아주 잘하는 친구도 개념책을 하루에 4쪽 푸는 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책에 좀 쉬운 부분이 나오면 4쪽도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한쪽도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날 수업할 걸 강사분이든 원장님이든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얘가 풀 부분이 좀 어렵네 그러면은 오늘은 한쪽만 하자 미리 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얘가 할 부분이 좀 쉽다 그러면은 오늘은 쉬운 부분이니까 한 4-5쪽은 풀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잡혀있으면 오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5쪽이 있다 그러면 오늘 쉬운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이 아이를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준비, 요거는 좀 해주시면 아마 편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이 빠른가요? 빨리 해도 괜찮죠? 네, 빨리 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게. 네, 초등부는 여기에서 이제 됐고, 이제 중학교 과정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재. 그러니까 당연히 맞춤학습도 중요한데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분류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개념책, 저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습포를 쓰듯이 개념책을 가지고 개념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란 책을 풀 때만 설명, 나머지 책들은 설명 없이 본인들이 먼저 풀기,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할 때 제가 뭘 하냐면, 개념책에 제가 그날 수업할 거를 준비하면서 하는 게 개념책 위에다 적어요. 설명 또는 설명해, 이렇게. 그럼 설명은 뭐냐 하면은 내가 설명할 때니 마음대로 풀지 말아라 이거고, 설명해는 너희들이 읽어보고 나한테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책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읽었지만 이해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구분해서, 요거는 선생님 설명 꼭 들어? 그래야지 제대로 풀 수 있어?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네가 읽지 않으면 내가 백날 얘기해줘봤자 안 돼. 요거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서 완벽하게 하고 나면 유형이나 교과서 마스터나 이런 거를 풀 때도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웬만큼 아이들이 풀어내고, 개념에 없는 유형들은 당연히 유형책을 풀면서 이렇게 1:1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부도 무학년 무타임제지만 중등부도 저는 무학년 무타임제로 가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개념책을 좀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이 충분히 풀려지고 나면은 이제 맞춤 문제 출제 시에는 진도별, 레벨별 그룹 관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식이냐면, 개념을 다 끝내고 나면은, 개념 한 권을 끝내고 나면 그룹으로 좀 묶어요.
얘네들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묶어서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잘 풀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그룹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풀렸을 때 얘네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개념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묶어서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별로 좀 구분되고 나면 다시 1대1로 다 나눠서 하고, 그래서 그룹별로는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아이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룹별 생성해서 문제를 풀려보는 것도 중간중간에 아이들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이들 정확한 개인별 진도 확인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넘게 한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해요. 그 수업 준비가 뭐냐면 오늘 이 아이가 풀 페이지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데 사실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내가 그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책, 유형책, 요게 조금 파악이 되어 있다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작 전이나 아니면 오전에 출근을 해서 오늘 풀 거를 대충 보면서 아이들이 여기는 오늘은 여기를 하겠구나 이러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뭐 많아지거나 아니면 학년이 막 섞여 있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매일매일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특히나 채점 선생님을 두고 계시는 학원이라면 내가 직접 수업을 하고 내가 직접 채점을 한다 그러면 따로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 채점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들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점 선생님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매일매일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렇게 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습 플랜을 아이들 파일마다 붙여놓고요. 도장 깨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도 1학기 때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아마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7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1학기 때 마지막 단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초등, 중등 이야기가 끝났고, 저희 교실만의 운영 규칙. 일단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초등은 50분 수업, 그 다음에 중등은 1시간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다 되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습 분량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이제 문제를 많이 못 풀 것 같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문제를 양을 좀 줄여놓고요.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일 학습할 분량을 좀 다르게 정해줘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를 봤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당일 학습 분량을 다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걸 하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시간 보내고 앉아있는 아이들 없고요. 그 다음에 빨리 풀려고, 빨리 하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풀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담시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분 수업이지만 40분, 45분을 하고 갈 수도 있고, 50분 수업이지만 이 친구가 오답이 많을 때는 1시간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말씀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분량을 잘 정해주고요. 50분에서 1시간 해서 기준치 넘지 않게 하고 있고, 채점은 당일 채점, 당일 오답풀이에요. 오답까지 다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이 아이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금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져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빨리 끝나는 친구는 30분 만에 끝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40분까지는 이해해 주시는데 30분은 이해 못 해주세요. 그리고 40분도 이틀 연속 40분 일찍 가면 이해 못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잘 보고 오늘 너무 30분 만에 갔네? 큰일이다.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레벨 조정해요. 그러면은 얘가 2레벨이었어. 3레벨을 올리고 문제 20문제였어. 25문제 늘리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조절해서 시간을 맞춰줄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아까 무학년 무타임제로 진행이 잘 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고 있냐면은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개념책, 계산력책, 맞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맨 처음에 오면 개념 플러스를 풀어요. 이게 1, 2호를 할 때는 선생님이 먼저 설명이 들어가고요. 3, 4, 5, 6을 할 때는 설명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개념 플러스를 제일 먼저 풀어요. 근데 이때는 중간 질문이 가능해요. 어쨌든 개념이니까 예습을 했지만 잘 안 된다. 그럼 중간 질문 가능해요. 그래서 다 풀고 나면은 제출을 하고요. 제출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로 돌아와서 계산력을 풀어요. 계산력과 맞춤은 질문 안 돼요. 그래서 계산력을 풀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춤 풀고 제출하면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개념이나 계산력이 채점이 끝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오답풀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하면 제출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낸 맞춤이 또 채점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들고 가서 아이들이 또 오답 고칠 걸 고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냐 하면은 개념 계산력을 한 번 틀린 걸 가져가서 고쳐왔잖아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다시 재채점하면서 못 맞추는 것들 생기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부르고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계산 실수는 다시 돌려보내요. 개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불러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끝나서 좋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많은 양을 풀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니까. 그래서 재밌다. 우리 학원은 안 힘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개념 1, 2호를 나갈 때 확실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호를 본인들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걸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짧게 해주다 보니까 무학년, 무타임제로 진짜 더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네, 잘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던 걸 지금까지 다 이어서 해오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이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과 함께 하면서 느낀 장점은 교재가 너무 잘 나와져 있다. 네. 그리고 아이들마다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1단원에서도 소단원 3단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다양하고 문제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한솔 시스템만 잘 사용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의 노하우와 우리 한솔 시스템의 장점 이게 잘 녹아들어서 원장님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아이들 성적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입소문 저절로 나고 자리도 잘 잡고 번창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유 원장님들 모두 한솔 플러스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